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향교뉴스 이현조입니다. 9월 넷째 주는 비교적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9월 넷째 주 결성 향교는 평온한 날씨 속에 계획했던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소식은 9월 20일에 있었던 유생 20일입니다. 이날 유생 20일은 청주 초등학교 학생 26명이 참가하여 대성전에 배양된 인물들과 대성전의 의미, 그리고 향교 역할 등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향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1일 밀양에서 진행된 문화재 활용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소식입니다. 이번 교육은 9월 21일과 22일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 교육으로 밀양향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인에서는 실무 연수 중인 신현수 기획팀장과 이혜진 대리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9월 22일에 있었던 어버이학교와 나란말싸미 소식입니다. 어버이학교는 이정록 시인의 청소년 시집 까짓것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소통의 길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나란말싸미는 이정록 시인의 명저 동시머너사전 속의 겸란말을 통해 우리말 활용 능력을 키우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수도 없이 많은 그 학부형님들, 어버이들은 집안에 또 골칫덩어리 중2, 중3, 고1을 놓고 속을 썩으시고 또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속상한 청소년들도 있겠죠. 세상은 갈무리의 계절이 왔지만 마음이 전혀 갈무리가 안 되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고민과 갈등을 좀 내려놓고 시를 좀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요즘에 그 환절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 콧목 소리가 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100% 환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물로 봅니다. 요즘에 물로 본다. 우리 집 가훈은 상선약수다. 여기 텔레비전 화면에 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물로 본다. 이정록. 우리 집 가훈은 상선약수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단다. 물은 스스로 낮은 데로 흐르며 목마른 뿌리를 적신단다. 더럽고 후미지고 움푹 파인 자리에 몸을 두며 서로 다투지 않는단다. 나는 물처럼 살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래서일까 선행상을 많이 받았다. 세상을 눈이 아니라 눈물로 보기 때문이다. 난 거의 물이 된 것 같다. 물당번도 칠판 물걸레질도 내 몫이다. 친구들도 나를 물로 보는 것 같다. 때로는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상선약수. 어느새 가슴에 샘물이 출렁이다. 내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다. 나는 커다란 물통이니까. 물을 잘 다루니까. 이런 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의 그 학교에서나 또래 집단 속에서의 그 위치가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네. 상당히 리더급은 아닌 것 같죠.
좀 이렇게 천덕꾸러기, 아이들의 놀림거리 이럴 것 같고 마음은 물렁물렁하고 순둥이 같은데 대단히 긍정적이죠. 너 몇 살이야? 예, 저 38입니다. 정말 아무리 저를 한 이렇게 겉보기에는 한 20살로 보여도 저 정말 38이거든요. 저 정말 동안이죠. 아니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 아드님이 몇 살? 43인가? 그래요.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뻑 계열 있잖아. 세상에나. 대구의 아드님도 그렇게 동안이세요? 아마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우리 말의 아름다움 속으로 또 들어가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심 언어 사전 함께 읽어보고 우리 나란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아름다운 이 복합어 겸남말 속에 어떻게 우리 조상들 우리 언중이라고 그러죠. 언어 대중들의 인간미 넘치는 또 사유가 깊은 또 따스한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속담과 관용구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란말씀이 자꾸 그러면 옛날에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요. 스스로 막 호구서 재밌었던 나란말씀이 윤국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남았디 아니할세. 첫 번째 시는 이제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네, 눈싸움 하죠. 주먹 싸움이 아니고 눈싸움.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눈싸움 있죠. 자, 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봄에는 또 쌍눈, 입눈 이런 것들이 아주 우듬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막 출발을 하는 눈을 뜰 때입니다. 눈싸움, 봄입니다. 쌍눈과 꽃눈이 하늘 한복판에 점을 찍어놓고 눈싸움을 합니다. 꽃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깜빡하는 순간 봄이 갑니다. 쌍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깜빡하는 순간 봄이 갑니다. 쌍눈은 초록눈을 부릅뜨고 여름을 건넙니다. 곧 눈자위가 붉어지고 깜빡 가을도 갑니다.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해. 작은 쌍눈과 꽃눈이 겨울눈이 되어 한박 눈을 맞습니다. 다음은 9월 23일 결성양교 문화센터 소식입니다. 문화센터는 문화재 활용 기획자를 양성하는 문화그림과 전통문화 체험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도 양성학당, 그리고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음악인문 야한 DJ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성양교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유튜브 업로드를 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활용 사업은 누차 얘기지만 가장 첫 번째가 활용을 통한 보존이에요. 보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명제일 수 있어요. 활용을 하면 뭔가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활용을 안 하고 비워두고 보존하는 것과 활용을 하면서 보존하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면서 보존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했겠죠. 물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차보다는 술을 대접을 많이 했어요. 술. 우리나라는 술 문화지 차 문화가 아니에요. 차는 중국 문화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차는 중국에 사신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궁중에 보면 사신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다음은 9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선비문화축전 소식입니다. 선비문화축전의 여는 공연인 오래된 풍류 시간에는 최공주 소리꾼과 송보라 소리꾼, 윤지선 소리꾼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이번 공연에 초청된 송보라 소리꾼과 윤지선 소리꾼은 창작 창극 공연 단체인 타투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때요 소리꾼 윤지선과 송보라가 이곳 결성향교에 모여 소리판을 한번 열어보는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우리 한 말 들어보소. 화창한 가을날 대하축제마다 오고 우리 소리 나누고자 홍성 결성향교 모였으니 어찌하기 좋을쏜가. 우리 소리꾼들 인사 올립니다. 그 소리 한번 들어보면 깊은 공력 느껴진다. 소리꾼 송보라. 그 소리 귀에 쏙쏙 말 잘한다 소리꾼 윤지선. 이렇듯 우리 두 명의 소리꾼들이 이곳 홍성 결성향교에 모여 소리판을 열어보려고 하는디 으시고 여는 공연은 오래된 풍류에 이어 향교다방이 진행되었는데요. 향교다방은 참가자들 간의 교류의 장인, 동시에 점심 식사 후 급격히 떨어지는 신체 리듬을 차를 통해 회복하여 다음 프로그램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한복도 안 입고 약간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처음에 저 느낌에는 이제 소리꾼이라고 아까 네. 내가 오늘 누가 오나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소리 두 분 오신다고 그러길래 이제 우리 생각에는 맞아. 소리하니까 한복 이렇게 입고 오실 거라고 이제 준비를 할 거라고 옷 갈아입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옷이 이제 우리 한복이 아니어서 이제 이래고 들어올 때도 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의상이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소리 향교다방에 이어 김기 박사와 함께하는 지산문집 속의 한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산문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서정이란 주제로 관련된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지산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학자이면서 뭐 독립운동, 항일지사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일지사. 그래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살았는데 몹시 당연히 힘이 들겠죠. 뭐 편하게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시류에 말려서 그러고 살아버리면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의 뭐 생각이나 뜻을 중히 여기는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죠. 지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의 자기 생각이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 시류에 어울리지 못하니 당연히 이제 고통이 빠르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스스로 자처한 거지 뭐. 자기 생각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뭐 정면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선생이 회갑을 맞았어요. 회갑이 이제 60하고 이제 61살 되면 회갑 장치 한다 하지 않습니까? 회갑 생조에 이제 지감 시압에 우리 말 뜻풀이로 하면은
회갑 생일 아침에 느낌을 적어서 그러니까 내 오늘 한갑 날인데 그 아침에 나의 생각을 적어서 자식들한테 보여줬다. 이제 그 시가 원래 8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래 8수를 그냥 단숨에 달려가며 써버린 거죠. 그 중에 이제 2개 수만 제가 이거 뽑아놨습니다. 그분의 삶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뽑았어요. 그러면 제1수는 제발 5분 장수 이걸 소리 내서 보겠습니다. 제발 5분 장수가니 북부이기네 아편다오 지리난세 경유마니 각선충산 방병나를 자. 다음은 손세제 철학 박사와 함께하는 현대사회의 유교적 가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라는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접근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다움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효제하자가 위인지 보냐라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통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이게 안 통하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달라요. 여기는 이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개성, 이성의 실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다음은 25일 일요일에 진행된 부부 독립운동사나 김영목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으로부터 교육자에서 독립운동가로 거듭난 이애라와 이규갑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애라 여사는 본관은 전주고요. 고향은 충남 아산입니다. 1891년 1월 서울에서 기독교인 이춘식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름은 이심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에라와 이에일라로 알려진 친여성입니다. 에라는 서양 이름 에나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깊은 신앙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화학당 중등과를 졸업하고 모교 교사를 재직하던 공주 영명여학교 교장 사에리 씨와 이화학당장의 중매로 이규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열정적이었던 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본편을 통해 확인하시고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은 이에라 여사하고 원래 본명은 이심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에일라 많이 알려져 있기는 이에일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남편이었던 이규갑 선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목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덕수이시 충무공의 후예입니다. 제가 먼저 좀 여기 아마 충청도 지역의 여성교육이나 뭐 지금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가 돼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예리시 여사가 이 두 분을 중매를 했거든요.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에라 여사는 1921년에 일찍 죽어요.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은 그 다음에 또 이에라가 아닌 김에라하고 만나서 이제 또 재혼을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